어떻게 그림을 그리게 되셨나요? 태어나고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는데 아들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 만남이 예술이 되다 MC 이석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찰나의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그럴 때면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는 등 각자만의 방식으로 찰나를 기억하곤 할 겁니다. 오늘 만날 분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린 그림을 찰나에 간직하시는 분인데요. 수묵 크로키의 거장 석창우 씨입니다. 보통 크로키라고 하면 펜이나 연필 등으로 그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서예를 했던 경험을 살려 동양의 수묵과 서양의 크로키를 접목시켰다고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화가 석창우 씨의 이야기를 함께 보시죠. 일필휘지. 글씨를 대단히 힘있게 잘 쓰는 모습을 표현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오늘은 양팔 없이 온몸으로 일필휘지를 써내려가는 석창우 화백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곳은 석창우 화백의 집이자 작업실입니다. 대외 행사가 없을 땐 주로 집에서 그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그림 그리기에 집중하는데요. 지금 뭐 그리고 계세요? 사이클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그렸습니다. 어떤 장르의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수묵 크로키 장르인데 동양의 서예와 서양의 크로키를 이제 혼합한 장르입니다. 수묵 크로키란 석창우 화백이 만든 미술 장르입니다. 먹이 촉촉하게 스며든 붓과 찰나를 잡아내는 크로키가 만났는데요. 간결하지만 거침이 없고 역동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석창우 화백이 주로 그리는 것은 사람.
그 중에서도 움직임이 많은 운동선수를 그립니다. 짧은 시간 안에 치열하게 경기하는 운동선수들의 순간을 한지에 담아 영원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5년째 그림을 그려온 석창호 화백. 적지 않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한 것도 모자라 양팔이 없는 장애까지 있어 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장애를 갖게 되었나요? 1984년 10월 29일 날 전기 점검을 하다가 고장난 그 스위치를 만져가지고 이제 22,900볼트에 이제 감전되었어요. 눈을 떴더니 이미 양팔이 손목 부근에서 절단돼 있고 머리를 묶어놨더라고. 머리 수술했다고. 병원에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12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에 있던 1년 반은 석창호 화백에게 억겁의 시간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양팔이 없었고 가장으로서 아내와 어린 아이 둘에게 어떤 일을 해줄 수 있을지 막막했는데요. 모든 걸 다 포기하려 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든 해봐야겠다고 결심한 석창호 화백. 시간이 오래 걸려도 혼자 밥을 먹고 병뚜껑도 따보며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그 아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달라고 엄마한테 가서 그려달라 그랬더니 엄마가 니네 아빠한테 가서 그려달라 그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4살 된 아들이 저한테 와서 그려달라 그랬었는데 어떻게든지 그려주자 해가지고 이제 그려준 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림이. 그렇게 시작된 게 여기까지 왔네요. 어린 아들의 순수한 부탁에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양팔이 없지만 의수에 펜을 끼워 한 땀 한 땀 참새를 그려 나갔는데요. 하루가 꼬박 걸려서야 그림을 완성했지만 무엇인가를 해냈다는 그 벅차오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그림 장르 중 서예를 처음으로 배우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그 참새 그림을 보고 이제 그림을 배우는 게 좋겠다고 권해가지고 화실에 알아봤더니 여러 가지 물감을 사용하게 되면 힘들지 않냐고 그래서 거부를 해서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생각을 한 게 서예나 사군자는 이제 그 먹물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서예부터 시작하게 된 거죠. 서예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인 먹물. 지금이야 좋은 품질의 먹물이 있어 편하지만 석창호 화백이 서예를 시작할 때만 해도 먹을 갈아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팔이 없었던 그는 발로 먹을 갈았는데요. 이런데 요 엄지발가락에 했는데 먹물을 했더니 거기 저기 생기더라고. 물집이 생기더라고요. 근데도 했더니 물집 터지고 나서 피 조금 나더니 계속 했더니 괜찮아지더라고요. 손처럼 되더라고요. 그렇게 물집이 잡히고 터지길 수백 번. 그의 발엔 훈장처럼 굳은 살이 자리 잡았습니다. 먹물이 처음 나왔을 때 좋으셨겠어요. 그렇죠. 먹물 나왔을 때 너무 반가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갈아야겠다 그런 게 없으니까 바로 그냥 부어만 쓰면 되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굉장히 좋았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석창호 화백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의수였습니다. 처음엔 손 모양의 의수를 사용했지만 그저 손처럼 보일 뿐 그 역할을 대신해 주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지금까지 써온 갈고리 의수인데요. 수십 가지 종류의 의수 중 유일하게 붓을 잡을 수 있는 의수입니다. 양팔과 헤어진 운명을 뛰어넘고 화가라는 숙명을 받아들인 석창호 화백. 앞으로 그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항상 그랬듯 그 벽을 뛰어넘을 거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 와요. 이른 아침부터 석창호 화백이 찾아온 이곳. 누드 크로키 스승 김영자 화백의 작업실입니다. 다 넣어보자. 응. 아 그래 애들은 다. 애들은 다 미국에 잘 살고 있습니다. 아유 그것들이 곱게 커가지고 유치원 때 봤는데 그렇죠. 장가 가서 애까지 낳았으니 내가 많이 늙었지 뭐. 아유 참.
한국의 샤갈이라 불리는 김영자 화백. 마치 동화책을 펼친 듯 따뜻하고 순수한 유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석창호 화백에게 처음 누드 크로키를 가르쳐주며 그림은 물론 인생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던 분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예전에 현대미술관에서 예술 이론을 배웠는데 누드 크로키를 한다고 어떤 사람이 이제 소개를 했는데 서예하는 사람 3명이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누드 크로키 접하는데 저는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누드 모델이 움직이는 자체가 막 삼라만상이 막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를 서예하는 식으로 일필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시작한 거지. 시작하려고 했는데 두 사람이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수강생도 여자고 선생님도 전부 다 여자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게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선생님 사실 이거 배우고 싶은데 사실 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겠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성격이 그냥 그럼.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니게 그 됐어요. 전에 근데 처음에 황당한 건 선생님 화장실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죽겠더구만 남자 화장실에 가서 앞에 가서 자꾸 내려주고 나 기다리고 있다 나오면 올려주고 한 10년을 그렇게 했어. 내가 키웠어. 아유 참. 처음 누드 크로키를 배울 때 힘든 점은 없었나요? 실제로 이제 스케치북을 펴놓고 해봤더니 다 그리기 전에 이제 끝나고 다음 포즈가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스케치북을 넘겨야 되는데 스케치북을 넘길 방법도 그 생각 안 하고 해가지고 스케치북 넘기는 시간만 보니까 그 다음 포즈로 넘어가더라고 한 포즈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선생님이 보시더니 쉬는 시간에 얼른 그걸 캐치하셔가지고 접어줬어요. 스케치북을 내가 갈고리를 넘길 수 있게. 그렇게 그 김장 선생님이 해주시는 바람에 편하게 이제 작업을 하게 됐죠. 단지 그 스케치북 이거 넘기는 게 힘이 들어서 요것만 접어서 줄 뿐이지 틀리면 막 뭐라 그랬지 다른 사람보다 몇 번 더 노력해라 그렇다고 뭐 특별히 뭐 이렇게 해준 것도 없어 잘해준 것도 없어 사실은. 맨 처음 석창호 화백을 봤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처음 봤을 땐 조금 나도 당황을 했죠. 근데 배워도 되겠느냐 그러는데 그럴수록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저없이 그냥 승낙을 했죠. 비장애인들보다 매곱을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를 늘 주입을 시켰어요. 근데 주입시키기 전에 본인이 알아서 또 더 열심히 하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본보기가 되고 너무 좋았어요. 그림을 그릴수록 더 많은 것을 공부하고 싶었던 석창호 화백. 서예를 섭렵하고 배운 것은 누드 크로키였습니다. 손이 없어 스케치북을 넘기는 걱정도 잠시. 그는 순간순간 바뀌는 모델의 움직임과 표정에 사로잡혔는데요. 찰나의 인간의 삼라만상을 포착한 순간 연필을 들고 무작정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최근에 그린 건데 기존에 좀 다른 그림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굉장히 편안한가 보다. 이 색감이 예. 아주 화려해진 거 보니까 예. 청춘이 다시 돌아왔네. 먼저는 해야 되는 압박감 네. 그리고 열심히 나는 이렇게 했다 하고 욕심 부린 것 같은데 이거는 욕심을 놓은 것 같아. 그리고 아주 편해요. 석창호 화백은 어떤 사람인가요? 한마디로 징글징글해. 너무 열심히 하고 아주 그냥 파고들고 뿌리를 뽑는 사람이라 아, 이 사람은 뭐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첫인상도 했지만 지금까지도 그거가 이제 연결이 되니까 참 고맙고 감사하죠. 한때 석창호 화백은 잠시 붓을 놓고 6년간 크로키에만 매달렸습니다. 크로키 스케치북이 자신의 키만큼 쌓일 때 비로소 진짜 크로키를 그릴 수 있다는 스승의 말을 따랐기 때문이죠. 한계를 뛰어넘고 노력한 그 시간이 있었기에 석창호 화백은 수묵 크로키라는 자신만의 장르를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김영자 화백님은 어떤 스승인가요? 엄마 같은 분이시죠. 모든 걸 다 해주면서 이제 나무를 딴 나무를 어떻게 칭찬할 때 칭찬해주고 그림 자체도 그냥 시원시원한 그림을 그리시고 전에 좋은 색감을 가지고 이제 많이 담고 싶은 그런 그 선생님이시죠. 양팔 없이 잘할 수 있는 것이 그림뿐이라 주야장천 그림만 그려왔다고 웃으며 말하는 석창호 화백. 하지만 그에겐 그 누구보다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을 알아준 김영자 화백이 있었기에 지금의 석창호 화백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은 특별한 외출이 있는 날입니다. 인사동의 한 필방에 온 석창호 화백. 이곳 필방은 1987년부터 지금의 인사동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필방의 문을 열면 은은하게 퍼지는 묵향이 인상적인데요. 각종 문방사원은 물론 전가까지 제작하고 있어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저 붓을 만들어 파는 가게가 아닌 30여 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엄청 오래간만에 왔었어요. 이번에 뭐 많은 행사도 하시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코로나 이후라서 좀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그 일이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전북 세계 서예 비엔날레 있죠. 예, 예, 거기도 비엔날레. 제출품을 졸업 여행인가 그런 데서 이제 그 하는 퍼포먼스가 있거든요. 행사가 많이 잡혀 계시네. 필방 사장님과 매우 반갑게 인사하는데요. 한두해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닌 것 같네요. 제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한 게 거의 30년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것도 뭐 얼마 안 된 것 같고 항상 선생님께 또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뭐 작품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필요하신 이제 붓이랑 뭐 이제 물감도 지금 뭐 재료가 없으실 것 같으니까 그럼 한번 좀 돌아보시고 선생님 필요하신 걸로. 바쁜 일정 탓에 한동안 오지 못했던 필방. 늘 쓰던 것들인데도 오랜만에 여러 가지 재료를 보니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미국에 계신 한원 김순욱 선생님이 이제 서예와 이제 전각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서예 용품을 구입하기가 외국에선 더 힘들었으니까 이리저리 이제 뭐 메일로 주고 받으시면서 이제 하셨는데 석정 선생님께서 이제 한원 선생님한테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서예 용품에 대한 거를 메일을 받으시고 이제 저희한테 오셔서 그 선생님이 필요로 하신 물품을 이제 중간에서 저희가 재료를 보내주는 역할을 해서 이제 석정 선생님하고 인연이 됐습니다. 석창호 화백은 미국의 한 서예가와 필방을 이어주는 서예 배달부였던 셈인데요. 그게 고마웠던 사장님은 당시 석창호 화백 역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을 알고 조심스럽게 서예 재료를 후원하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필방 사장님이 후원을 제안하셨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당시에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재료 중에서 붓이 상당히 비쌌거든요. 보통 저기 한 3개월 정도 쓰게 되면 이제 못 쓰게 망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참 부담이 됐었는데 여기 사장님이 그 제의를 하니까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때 사용을 했었죠.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그림 그리는 발전 속도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창호 화백의 붓 교체 시기를 유일하게 아는 필방 사장님. 인사동에 자주 나오지 못해도 때가 되면 필요한 재료를 보내주는 고마운 분입니다. 지금까지도 후원을 이어오며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후원자가 있기에 석창호 화백 역시 예술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후원을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도 사실 우리 문화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도움을 많이 받은 편이고 그래서 그 도움을 나눔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또 선생님한테 나름대로 명신당 물품을 좀 드리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고 늘 이제 지면상이나 이런 데 보면 활동하시는 거를 제가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고 더 세계적으로 활동도 더 많이 하시고 선생님의 어떤 그 에너지를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다 넘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욕심도 있습니다. 앞으로 해보고 싶은 무대가 있나요? 이제 그동안 그 움직임이 이제 활발한 운동 선수들을 많이 그렸었는데 그보다 더 역동적인 포즈를 취하는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그리고 싶어요. 좋아하는 것을 찾아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석창호 화백. 그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마라톤 풀코스를 상징하는 42.195m 길이의 족자에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요. 인생이라는 마라톤 경기에 그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자신의 꿈이 기다리는 결승선까지 완주하길 바라겠습니다.